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두 가지 큰 기능 중에서 움직이는 포토샵 모션 그래픽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소스를 가져다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토샵 화면입니다. 포토샵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레이어가 나뉘어져서 손이 있고요. 맥주가 있고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손과 맥주와 배경으로 레이어를 나눴습니다. 저는 포토샵에서 이 소스를 만들 때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움직임을 줘야지 마음을 먹고 만들었는데요. 그때 레이어를 나누는 기준은 따로따로 움직임을 줘야 한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손도 따로 움직이게 하고 싶고 맥주도 따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레이어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면 손에만 따로 포지션, 위치값이 있고 맥주에만 따로 위치값이 있어서 따로 움직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만든 파일을 PSD로 저장을 하고요. PSD로 저장한 포토샵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애프터 이펙트 화면입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금주소스.psd로 저장한 포토샵 파일을 가져올 텐데요. 여기서 정하실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른 형식으로 가져오기가 있죠. 자, 푸티지가 있고 화살표를 보시면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 있습니다. 푸티지는 한 장짜리 이미지입니다. 마치 JPG처럼 한 장짜리입니다. 우리의 금주 소스 PSD 파일에서 우리 3개로 레이어를 나뉘었죠. 푸티지로 가져오면 한 장짜리로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는 따로 움직임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컴포지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어 크기 유지와 그냥 컴포지션입니다. 보통 레이어 크기 유지로 가져오는데요. 레이어 크기 유지는 포토샵에서 이미지 사이즈가 있죠. 근데 어떤 레이어는 그 이미지 사이즈 밖에도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화면 안에는 일부만 보이게 만든 이미지가 큰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큰 레이어들이 그 크기, 큰 크기를 유지하면서 가져와지는 게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고요. 그냥 컴포지션은 딱 이미지 안에 있는 이미지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실 때는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해서 가져오기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레이어 옵션이 있습니다. 가져올 파일 종류는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고요. 레이어 옵션이 있습니다. 레이어 옵션은 편집 가능한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입니다. 자, 푸티지는 한 장짜리로 만든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레이어 스타일 여러분 뭔지 아세요? 포토샵에서 그림자도 만들고 외곽 선도 만드는 게 레이어 스타일이죠. 편집 가능한 레이어 스타일은 내가 어떤 레이어에 그림자를 줬는데 그 그림자도 따로 레이어로 분리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림자와 그 원본 이미지가 따로 다닐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까지 레이어로 다 나뉘어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번거로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뭐 그림자나 획 같은 거를 원래 이미지하고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 이렇게 주로 세팅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레이어 크기 유지로 PSD 파일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 파일은 벌써 컴포지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 보이시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 컴포지션 아이콘이죠. 그리고 이 밑에는 PSD 파일입니다. PSD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이미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단위가 만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밑으로 얘네를 드래그해서 만들 필요 없이 금주 소스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안에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PSD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져와서 컴포지션 또 만들어야 하는 걸 한 단계 줄이기 위해서 아예 가져올 때부터 PSD 파일은 가져올 때부터 컴포지션으로 가져올래?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무조건 컴포지션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3개가 있는 컴포지션 파일에 들어왔습니다. 금주 소스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토샵에서 아예 컴포지션으로 가져온 파일의 경우는 작업 환경에서 시간 설정을 안 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150프레임인데 150프레임은 5초죠. 이게 짧다 싶으시면 상단에 컴포지션 가셔서 컴포지션 설정에 가셔서 지속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150프레임이 괜찮다 생각해서 늘려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창에서 주로 작업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손이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러분? 화살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변형이란 애가 있습니다. 변형. 자, 뭘 변형시킬 거냐? 또 화살표를 열어보면요. 자, 기준점,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의 변형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프리미어에서도 보셨죠, 여러분? 우리 효과 컨트롤에서 동작에서 위치, 비율 조정, 회전, 기준점, 불투명도 이렇게 다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애프터 이펙트에는 이렇게 타임라인 창에 있는 것입니다. 타임라인 창에 있다는 것은 애프터 이펙트란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란 얘기죠. 자, 쓰는 방법은 프리미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스탑워치를 누르고 키프레임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 값을 잠깐 움직여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겠죠. 자, X축 왔다 갔다. 컨트롤 Z, Y축 왔다 갔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스탑워치를 주시면 이제 키프레임이 설정이 되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위치 값이 그렇고 비율 값도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가 있고요. 회전도 0x00도가 있습니다. 0x는 몇 바퀴 몇 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몇 도 있는 부분에서 찍고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돌게 되겠죠. 여기서 360도가 넘어가면은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100%면 다 보이고요. 불투명도 0%면 하나도 안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시는 거 하나가 이제 기준점일 것입니다. 위치나 비율이나 회전이나 불투명도는 다 아실 테고 이 기준점은 뭐냐면 이 기준점은 회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손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기준점이 보입니다. 이게 기준점이죠. 이게 기준점이죠. 기준점이 이 지금 손목 있는 부분에 있으면 회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위치는 회전을 할 때 움직이지 않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회전을 하면 그 위치는 딱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준점이 손 레이어 다시 클릭하고 만약에 기준점이 이 위치 지금 여기서 기준점의 수치를 바꾸면 기준점은 가만히 있고 이미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지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기준점 위치를 상단에 보시면요. 홈이 있고 이동 툴, 선택 도구가 있고 손바닥, 확대 툴, 회전 도구, 통합 카메라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점 도구가 있습니다. 기준점 도구는 기준점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기준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타임라인 창에 있는 기준점은 수치를 바꾸면은 기준점 가만히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걸로 바꾸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타임라인 창에서 기준점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기준점 메뉴로 기준점 바꿨을 때 하단의 타임라인 창의 손의 기준점 수치 또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점이 여기 가운데 손가락 있는 위치입니다. 그럴 때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도는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기준점과 회전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컨트롤 Z. 자, 우리 기본적인 움직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위치는 바깥에서 우측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맥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것입니다. 자, 위치에 스탑워치를 주고요. 이 스탑워치 누른 첫 프레임,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이 손이 바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찍고 수치를 작게 해줘서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위치를 이동을 하고 안쪽으로 숫자가 커지면 우측으로 가죠. X축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디케이터를 앞에 두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 맥주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손이 온 다음에 자, 손이 온 다음에 인디케이터 위치도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하면 키프레임이 있는 위치에서 스냅이 먹습니다. 자, 맥주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열고 변형을 눌러서 위치 값에 스탑워치를 주고요. 이 위치에서는 얘가 컨트롤 Z, Y축으로 숫자가 작아져서 위로 보내고요. 또 한 30프레임 천천히 내려올까요? 30프레임쯤 있다가 Y축이 숫자가 커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회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점을 여기에 두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회전의 키프레임을 주기 전에 기준점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그대로 이 위치에 있기를 바란다면 상단에 있는 기준점 도구를 사용해서 기준점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 레이어 클릭을 하고요. 기준점을 이 위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에 스탑워치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키를 누르고요. 한 60프레임 있다가 회전을 하고 80프레임 있다가 또 회전을 하고 이것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인디케이터를 위치해주고 컨트롤 V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근데 레이어가 지금 2개뿐인데도 변형에 있는 레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단축키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값, 영어로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위치값은 P를 눌러줍니다. 영어로. 그러면 위치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 회전은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R을 눌러주면 이렇게 회전이 나옵니다. 각 레이어에 회전이 나옵니다. 불투명도. 오파시티라고도 하고 트랜스퍼런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트랜스퍼런시에 T를 씁니다. 그래서 T를 누르면 이렇게 불투명도가 나옵니다. 기준점은 앵커 포인트여서 A로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기준점은 앵커 포인트, 위치값은 포지션 P, 회전값은 로테이션 R, 불투명도 값은 트랜스퍼런시 T 이렇게 4개의 단축키는 기본으로 외우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U라는 중요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알파벳 U. U를 누르시면 해당 레이어에 내가 키프레임을 준 레이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프레임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U를 눌러서 그 키프레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 툴로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델리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원래 위치대로 놔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에 숫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P를 눌러주시면 각각의 레이어의 위치값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같이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10프레임의 위치값을 둘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눌러도 밑에 게 같이 눌려집니다. 두 개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0프레임에 가서 자, Y축을 줄여서 위로 올려갔다가 지금 여기서도 저는 하나만 잡고 움직이는데 두 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놓고 또 Y축을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값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R을 눌러보겠습니다. R을 눌러서 회전값이 나왔습니다. 손의 기준점이 이 위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습니다. 맥주도 같이 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될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손이 있는데요. 손 레이어를 다시 클릭하고 손의 기준점을 이 손목으로 바꿔서 회전을 이런 식으로 주고 맥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맥주의 기준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맥주도 기준점이 여기다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하고 두 레이어를 같이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하면 자, 회전을 하긴 하는데 뭔가가 안 맞죠. 자, 이것은 기준점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기준점 위치에서 이동한 거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회전축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같이 움직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두 개를 하나로 그룹핑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면 이 회전 메뉴도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회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 둘을 그룹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룹핑은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에서 사전 구성입니다. 레이어의 사전 구성. 같은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사전 구성을 눌러서 손과 맥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위에 옵션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래 옵션으로 누르고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지금 금주 소스 컴포지션인데요. 금주 소스 컴포지션인데 금주 소스 컴포지션 안에 손과 맥주란 컴포지션이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형키는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게 그룹핑입니다.
자, 그러면 손과 맥주를 컴포지션이니까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손과 맥주를 더블 클릭했더니 그 안에 손과 맥주가 있습니다. 금주 소스는 여기 있고요. 손과 맥주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금주 소스가 밖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손과 맥주를 하나로 합쳐서 컴포지션으로 그룹핑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기준점도 하나고 회전 메뉴도 하나입니다. 자, 기준점 메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손목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회전 툴, 로테이션 R을 눌러서 회전을 하시면 내가 원하던 대로 맥주와 손이 딱 붙어서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신 게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모션의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배우셨으면 기본적인 움직임들은 웬만한 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움직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머리가 계속 까딱까딱 하고요. 까딱까딱 하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점프를 하고요. 오토바이 바퀴는 앞바퀴 뒷바퀴가 각자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전체 레이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에서 만든 PSD 소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을 레이어 크기로 유지,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포토샵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 PSD 파일을 확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애프터 이펙트 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 몸은 이렇게 눈을 가려보면 이 사람의 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람 몸이고 사람 머리고 머리죠. 또 오토바이의 앞바퀴, 뒷바퀴, 오토바이 몸체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요.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 만들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자 위치에서 제자리 돌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를 드래그해서 함께 선택을 하고 회전이 뭐였죠? R이었죠? R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회전을 하기 전에 중심축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바퀴도 고정되어야 하는 위치에 기준점이 있고 뒷바퀴도 고정되어야 하는 위치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잘 됐고요. 자,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무 레이어나 회전 스탑워치를 눌러줍니다. 그럼 나머지 레이어도 이제 같이 선택이 돼서 스탑워치가 눌려졌습니다. 스탑워치가 눌려지면서 키프레임이 바로 생겼고요. 자, 체크를 했고 인디게이터를 제일 끝 150프레임 위치에 가져와서 이것을 10바퀴라고 앞부분에 10X라고 써줬습니다. 그럼 뒷바퀴도 같이 10X가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바퀴와 뒷바퀴가 제자리에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뭘 해볼까요? 사람 목이 까딱까딱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머리 선택을 하고 R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R을 눌러서 회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죠. 무섭죠? 컨트롤 Z. 자, 중심축 위치가 목 있는 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위치를 해주고요. 회전해도 이렇게 까딱 되게 위치를 목 있는 위치, 고정이 되어야 하는 위치로 기준점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인디게이터 위치를 제일 앞에 두고요. 회전의 스탑워치를 눌러주고요. 첫 번째 키프레임 생긴 위치를 확인하고 밑으로 고개를 숙여줬습니다. 밑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키프레임이 있죠. 자, 10프레임 뒤에 고개를 들어줬습니다. 자,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동 툴로 이 두 개를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컨트롤 V 해줬습니다. 자, 이번엔 4개가 됐네요. 4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40프레임이죠. 40프레임 위치에서 엔터, 컨트롤 V 해줬습니다. 자, 이제 8개가 됐네요.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여기 80프레임이죠. 80프레임에 엔터 치고 컨트롤 V 해줘서 인디게이터를 위치를 앞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고개를 까딱 잘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맞추기를 눌러서 전체 화면이 보이게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춰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의 목과
이 사람의 몸통이 같이 점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잡고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축을 이 손 있는 위치에다 두고 회전키를 돌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회전의 기준점과 오브젝트의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똑같이 되지 않죠. 분명히 여기서 목이 몸하고 이렇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몸통을 그룹핑하면 됩니다. 자, 그룹핑하는 것은 어떻게 했죠? 1번과 2번 사람 몸과 사람 머리를 드래그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사전 구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전 구성을 눌러주시면 새 컴포지션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치면 되겠죠. 두 번째가 체크되어 있고요.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라는 컴포지션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 몸과 사람 머리가 있고 여기서 또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영타인 상태로 U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사람 머리가 그대로 키프레임 우리가 회전했던 게 그대로 다 있죠. 여기서 뭐 틀린 거는 수정을 하시거나 키프레임 추가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시 앞에 있는 컴포지션으로 가서 이 사람이라는 컴포지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기준점이 보이죠? 기준점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그 해당 레이어의 기준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컴포지션으로 만들면 기준점은 이렇게 이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상단에 뒤로 펜 기준점 도구를 이용해서 이 기준점을 어디로요? 이 사람이 점프를 하더라도 오토바이 손잡이를 꼭 잡고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은 손은 움직이면 안 되게 회전을 해야 되니까 기준점을 이 손 있는 위치 오토바이 손잡이가 있는 위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을 눌러서 회전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잘 회전이 되겠죠. 그죠? 잘 회전이 되겠죠. 컨트롤 Z 하고 한 30프레임쯤에서 점프를 해볼까요? 30프레임에서 회전의 스탑워치를 눌러줬습니다. 자,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한 40프레임에서 회전키를 눌러서 점프 올라갔다가 42프레임쯤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괜찮은 것 같나요? 조금 더 늦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점프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이 점프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죠? 포지션 키를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얘네들 다 선택을 하고 또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배경이 선택되면 안 되겠죠. 배경이 같이 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배경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사람과 사람 컴포지션과 오토바이 앞바퀴 뒷바퀴 몸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우측에서 좌측으로요. 그래서 배경, 삐지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4 레이어를 드래그한 다음에 상단의 레이어에서 사전 구성을 눌러서 이름을 한글로 사람과 오토바이 컴포지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여기 사람과 오토바이 컴포지션이라고 이름이 생겼고요. 더블 클릭하면 사람 컴포지션이 있고 앞바퀴, 뒷바퀴, 오토바이 몸체가 있습니다. 사람 컴포지션 더블 클릭하면 사람 몸, 사람 머리 이렇게 나오죠. 다시 제일 앞에 컴포지션으로 가서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디게이터 위치를 앞으로 갖다 놓고요. 포지션 키 P, 영타로 P 눌러서 위치값 스탑워치를 잡고 한 40프레임까지 왼쪽으로 달리면 되겠죠. 찍고 드래그, 찍고 드래그.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살짝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오게. 텐션을 주는 거죠, 움직임에. 자, 이렇게 움직임을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애프터 이펙트 타임라인의 기본 움직임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